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일본은 41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비도 내리고 이상한 기온입니다. 일사병 무서운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날도 덥고 오늘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라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놀러 좀 갔다 왔습니다. 일본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슈퍼 장도 좀 보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착한 척 좋은 며느리인 척 했던 저 자신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일본식 생선 돈부리 만들 건데요.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 일본 백화점은요, 한국처럼 화려하고 명품도 많고 그런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폐업하는 곳도 몇 군데나 돼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겠죠. 저렴한 제품이나 전화기, 전자, 가전제품 이런 것들로 백화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릇을 좋아하는데요. 요 귀여운 간장통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간장통 하나에 45,000원이 좀 부담되네요. 일본 사람들은 집 테이블 위에 간장통을 꼭 올려놓는 집이 많습니다. 생선을 소금 뿌리고 구워줘도 간장을 또 뿌려 먹더라고요. 오늘은 요 접시 몇 개 샀어요.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잠깐 슈퍼에 내려가 볼게요. 외국 여행 가면 현지 슈퍼 구경이 주부들은 재미있잖아요. 물가도 알 수 있고 포장도 틀리고 틀린 식재료도 구경할 수 있고요. 시내 백화점 디저트 코너는 볼거리가 진짜 많은데요. 여기는 그냥 근처 슈퍼입니다. 평범해요. 일본 사람들은 점심에 빵을 주로 먹는데요. 늦게 가면 원하는 빵 못 살 수가 있어요. 단맛이 많이 나는 빵보다는 식사 대용이 되는 빵 종류가 더 많습니다. 빵값도 살금살금 올라 부담이 돼요. 한 봉지 4,000원 하는데요. 식빵이요. 여긴 유명한 빵집이라서 좀 비싼 편입니다. 슈퍼빵은 조금 더 싸요. 같이 붙어있는 슈퍼에 장도 좀 볼게요. 오전에 가면 생선, 회 이런 게 싱싱하고 포장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시의 나라답게 슈퍼에도 스시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맛도 괜찮아요. 많이들 레스토랑이 아닌 슈퍼에서 사서 먹기도 합니다. 맛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저는 오늘 흰살 생선 좀 사려고요. 돈부리 만들 거니까 회가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이게 맛있겠군요. 그리고 이건 와사비인데요. 무료로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로메인 상추인데요. 100엔에 나왔습니다. 많이 싼 것 같아요. 볶아 먹기도 하고 쌈도 싸 먹기도 하고 맛있는 야채입니다. 저는 비트도 참 좋아하는데요. 비트는 쪄서 샐러드에 올려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두 개에 1,9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보라색 양배추 이것도 하나 사고요. 이게 오크라라는 겁니다. 이건 나무에 달려 있더라고요. 고추나무보다는 작고 맛은 밍밍한데 끈적임이 있고요. 자르면 단면이 별 모양이라서 고명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아보카도도 몇 개 샀어요. 그럼 이제 생선 돈부리 만들면서 어떤 일을 계기로 며느리는 착해야 한다, 시어머님을 공경해드려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성장 배경이 좀 설명되면 재미있겠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이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저는 밤이 되면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고추밭과 논떼기들은 우리 딸들에게는 진짜 우울한 풍경이었습니다. 고추밭 한 고랑만 따면 허리가 부러질 듯 아파 사흘을 드러누워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아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곳에서 네온사인 빛나는 도쿄로 어쩌다 보니 시집을 왔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배운 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남자는 중요하다. 효도 안 하면 나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남자들은 밥상도 여자들보다 높고 온갖 심부름도 여자들이 했죠. 특히 저는 언니보다 못생겼고 동생보다 귀엽지 않았는데 힘 하나는 아주 셌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힘은 세가지고 할아버지 밥상도 하루도 안 빠지고 힘센 제가 사랑방까지 들고 가고 들고 오고 오는 길에 남은 흰밥과 생선은 제가 먹고 심부름 많이 해야 하니까 체력 보충했습니다. 딸들은 무릎 꿇고 살고 남자들은 책상다리 하고 살고 그러고 살았어요. 양반이래나 뭐래나 맛있는 음식은 오빠와 남자들만 먹고 샐러드만 여자들이 많이 먹고 저는 용하게도 키가 170cm 가까운 시골 꺽다리로 컸습니다. 인간 승리한 거예요. 배운 거라고는 오로지 어른을 공경하라고 기가 아프도록 교육받은 제가 시어머니를 공경 대상 이외에 무엇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어른에게는 밥을 꼭 해드려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관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음식을 많이 하셨고요. 엄청 하셔서 가족에게 바쳤거든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요. 그걸 고스란히 제가 배운 거죠. 저의 성장 과정에 무릎 꿇고 살고 밥상 높이도 달랐다고 하면 제 친구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제 나이 또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2년 전 여름 7월이었는데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렸죠. 7일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았고 체중이 3kg나 빠져서 해골바가지가 됐어요. 남편이 걸리고 제가 걸리고 딸도 걸리고 우리는 모두 심각한 중증이었습니다. 둘 다 체중이 심하게 빠지고 난리였죠. 그 와중에 시커먼 얼굴을 하고 남편은 재택근무를 계속 해야만 했고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고요. 조심을 엄청 한 덕에 시어머니만 안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일본에는요, 배달의 민족도 없고 쿠팡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 6,000원을 배달을 해주는 세상에 그런 편리한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쫄쫄 굶었죠. 아프면 또 왜 입맛은 그렇게 한국 토종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힘든데 저는 왜 어머님에게 SOS를 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SOS를 쳐봤자 뭘 해달라고 말할 그런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인지 그 생각도 전혀 못했고 그냥 서운한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우리를 피해 체육관에 가서 체력 단련하시고 친구들 만나고 다니시는 건강하신 시어머니가 흔한 주스 한 통 안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어머님이 참 지독하기도 하시지. 우리가 셋이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복숭아 하나 안 사오시네. 너무하신다 했더니 그게 뭐 어때서 그러더군요. 자신은 오늘 어머님이 복숭아 하나 주길래 그걸 먹었답니다. 자기 혼자만 먹고 며느리는 주지도 않네요. 시어머님은 계속 저를 피하시면서 몸은 좀 어떠니 하는 인사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2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물어보지를 않더군요. 저럴 분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어머님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자신의 몸조리가 너무 중요하셔서 그런 건 좀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평소에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2주 전에 많이 아팠잖아요. 어쩜 그렇게 무심하세요. 저희들 먹을 것도 없고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하는 얼굴을 하시길래 그래서 재차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누워 계신데 제가 밥 한 번 안 차려드리고 도시락 한 번 안 사오고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냐고요 했더니 내가 밥을 안 차려줘서 그러니 하며 도리어 놀라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그 무심한 대답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이 갑자기 후련해지고 어머님을 향해 있던 미운 감정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고부라는 거구나.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어머님이 내가 내 몸 챙기느라 너희들을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서운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의외로 어머님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고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젊으니 알아서 툴툴 털고 일어나겠지. 그런 거겠죠. 어찌됐던 그 허망한 대답을 듣고 느낀 점은 아, 내가 그동안 저분에게 무언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그랬구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 어머님은 저에게 밥을 해달라, 이거 해달라 부탁도 생전에 안 하십니다. 뭐든지 혼자 하시죠. 저는 그냥 어릴 적 받은 교육 그대로 노인이 혼자서 밥해 드시거나 하면 안쓰러워서 내 멋대로 식사 준비해서 같이 먹자고 하고 외출할 때 홀로 되신 어머님이 쓸쓸하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꼭 모시고 가야 된다고 했던 저의 공경 스타일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한 행동이었지 그게 꼭 어머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죠. 지금은 우리들끼리 외출을 해도 외식을 하러 가도 죄책감이 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변한 것은 크게 없는데 제 마음은 변했죠. 그래도 이렇게 가끔 시간도 같이 보낼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래요. 너무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죠.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 말을 자주 하시는데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 될 수 없고 어머님을 엄마처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라고요. 어머님도 이제 억지로 나를 딸처럼 여겨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도 억지로 애쓰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제 행동이 옳은가 나쁜가 많은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점차 내 마음에 있던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고부 사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내 엄마가 부모님께 했던 공경은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며느리도 덜 억울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코로나 사건 때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가끔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서 오늘 몸 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걸 수 있을 정도의 내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그만큼 거리를 서로 두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